선생님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자 씨,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죠. 박정호는 올해 64세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죠. 정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 술 한잔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일도 없었고요. 어느 날 정호는 오랜 친구 김 선생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정호보다 2살 어린 62세로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동료였어요. 김 선생이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혼자 사는 누이 동생을 부탁한다는 거였죠. 김 선생의 누이 동생은 59세 윤미자 씨였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살아왔는데 최근 다리를 다쳐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김 선생이 돌봐주려 했는데 본인이 입원하게 된 거였죠. 정호야, 미안하지만 며칠만 미자를 부탁할 수 있겠나? 나는 수술받고 회복될 때까지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한다네. 김 선생은 정말 미안해하며 부탁했어요. 정호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친구 누이 동생이라고 해도 혼자 사는 여자분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드릴게. 정호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니까 며칠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정호는 김 선생을 따라 미자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김 선생이 입원 준비를 하는 동안 미자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자 씨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자 씨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선생 부탁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정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이 병원으로 떠난 후 정호와 미자 씨는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서로 낯선 사이인데다가 나이도 비슷해서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첫날 저녁 미자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리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이래서 제대로 못하겠어요. 미자 씨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요리는 아내가 아픈 동안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정호는 미자 씨의 식사를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어요. 미자 씨는 정말 고마워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미자 씨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만뒀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호는 미자 씨와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제대로 된 대화 상대가 없었는데 미자 씨는 좋은 대화 상대였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미자 씨의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발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서 계속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미자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웠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호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정전된 것 같았어요. 촛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로맨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는 20대에 사랑했던 남자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호는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공감했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우시겠어요. 아내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가끔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혼자라는 현실이 더 슬프게 다가오죠. 정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도 가끔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도움과 감사를 넘어서는 뭔가가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전기가 다시 들어온 후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젯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의 수술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2달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며칠만 함께 지낼 예정이었는데 2달이나 더 함께 있어야 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오래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호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사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미자 씨는 정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호는 매일 아침 미자 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고 미자 씨는 다리가 나아지면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부부처럼 호흡이 맞아갔어요.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정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리도 많이 나았고 그동안 신세만 졌으니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미자 씨가 만든 저녁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집밥을 먹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미자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호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더 이상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나이도 60을 넘었고 서로 배우자를 잃은 처지였는데 새로운 사랑을 꿈꿔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미자 씨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미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방에서 뒤척이며 정호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런 나이에도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 지낸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미자 씨 생각이 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이 설레었어요. 미자 씨의 다리는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였죠. 어느 날 오후 미자 씨가 정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차 한 잔 타드릴게요. 그동안 선생님이 해주시기만 했는데 이젠 제가 대접할 차례죠. 미자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자식들한테는 제 이야기를 안 하셨죠? 괜히 오해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정호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사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김 선생 부탁으로 누이 동생을 돌봐드린다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무래도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정호는 미자 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서로 도와주며 지내는 거니까 당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호도 복잡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미자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자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 친구가 병문안을 온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기대되네요. 어떤 분이신데요? 정호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같이 교사 생활했던 동기예요. 은퇴하고 나서는 자주 못 만났는데 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씨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자 씨, 친구 이영숙 씨가 찾아왔어요. 미자 씨와 비슷한 나이의 쾌활한 성격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정호가 인사를 드리자 영숙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미자야, 이분이 돌봐주신다던 분이야? 영숙 씨는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응, 김오빠 친구분이셔.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미자 씨가 소개해줬어요. 영숙 씨는 정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자 씨에게 수군거렸어요. 야, 미자야, 괜찮은 남자네. 나이도 비슷하고 인상도 좋고. 뭔 소리야, 그냥 오빠 부탁으로 도와주시는 거야. 미자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인했어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너희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흐르잖아. 영숙 씨는 날카롭게 눈치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미자 씨는 당황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영숙 씨는 그날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정호가 준비해준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숙 씨는 정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성격에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요리도 잘하시고 세심하시네요. 미자가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호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자 씨 덕분에 외로움을 덜고 있거든요. 영숙 씨가 돌아간 후 미자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친구의 말을 들으니 자신과 정호 사이의 감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미자 씨는 정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정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저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은 건 아닐까요? 미자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없이 미자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도와드리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감정이 생긴 것 같아서요. 미자 씨는 정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그래요. 이런 나이에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설레어요. 미자 씨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런 감정을 계속 발전시켜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호는 큰 결심을 하고 미자 씨에게 말했어요. 미자 씨, 저와 함께 외출하시겠어요? 다리도 많이 나으셨으니까 가까운 공원이라도 산책해봐요. 미자 씨는 기뻐하며 승낙했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답답했는데 정호와 함께 나가는 첫 외출이라 설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하고 좋았어요. 미자 씨는 정호의 팔을 살짝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는 나이 든 부부들이 많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그런 부부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 같아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정호가 말했어요. 이렇게 함께 나와 보니 정말 좋네요. 혼자 산책할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훨씬 즐거워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한가로이 산책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과는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자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미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공원 입구 쪽에서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미자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미자 씨가 본 사람은 예전 직장 동료였어요.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봤다면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 씨는 조용했어요. 정호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미자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게 좋긴 하지만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오해요? 정호가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연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께도 좋지 않을 것 같고. 미자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건 우리 사이가 정말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자 씨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친구 부탁으로 도와드리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호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미자 씨는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정호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미자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정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자 씨는 정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라는 것 말이에요. 며칠 후 김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정호와 미자 씨는 더 오랫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더 깊어질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미자 씨가 정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요리 배운 걸로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동안 신세만 졌는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미자 씨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정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촛불까지 켜서 분위기를 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정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웃을 일도 없었을 텐데. 미자 씨는 촛불 아래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미자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계속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정호도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분위기가 로맨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김 선생이 회복되어도 계속 함께 지내면 안 될까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에요. 미자 씨는 설레면서도 불안해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정호는 미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 씨는 정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말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도 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보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서로 위로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아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 둘 다 진심이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정호는 미자 씨를 안심시켜줬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김 선생이 퇴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의 아들 준영이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출장차 온 김에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와서 미자 씨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미자 씨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었어요. 선생님, 제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을까요? 아드님이 오시는 동안은 피해 있는 게 좋겠어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숨길 필요 없어요.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정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자 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거죠. 물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요. 이틀 후 준영이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이라 정호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준영이는 아버지를 안으며 인사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미자 씨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준영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 그 이분은 김 선생 누이 동생이시고. 정호가 어색하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영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와 모르는 여자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자 씨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준영이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정호는 깊은 숨을 쉬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준영아, 내 어머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넌 몰라. 정호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는 배신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했어요. 미자 씨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 했고 정호는 아들과 미자 씨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준영이가 돌아간 후 정호와 미자 씨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선생님, 아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자 씨는 풀이 죽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준영이도 이해할 거예요. 정호는 미자 씨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렸어요.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자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준영이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호와 미자 씨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아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던 거죠. 정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자 씨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미자 씨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하며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도 완전히 나았고 오빠도 곧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자 씨가 떠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붙잡을 명분도 없었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아직 김 선생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정호는 아쉬움을 감추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미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미자 씨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정호와 함께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준영이의 반응을 보니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날 저녁 미자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호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 식사도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못했어요.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정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미자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생님,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반대도 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미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준영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고 다른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정호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부담스러워요. 아드님한테 미움받는 계모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정호는 미자 씨를 붙잡고 싶었지만 억지로 붙잡는 게 미자 씨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미자 씨도 정호 곁에 머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정호는 배웅을 해주려 했지만 미자 씨는 거절했어요. 선생님, 여기서 작별 인사해요. 역까지 따라오시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미자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하나요? 연락이라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당분간은 서로 시간을 가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정호는 미자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자 씨가 떠난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해졌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맛도 없었고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적막감이 몰려왔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견딜 수 없이 외로웠어요. 며칠 후 김 선생이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호는 병문안을 겸해서 김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김 선생은 많이 야위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정호야, 그동안 미자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웠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김 선생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며 말했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미자 씨가 워낙 착하셔서 함께 지내기 편했거든요.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런데 미자가 요즘 좀 이상해. 집에 돌아온 후로 말수가 줄었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김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혼자 지내느라 힘드셨나 보죠. 사실 김 선생에게 미자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미자 씨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호는 결국 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직접 미자 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자 씨 집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미자 씨가 문을 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미자 씨는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돼서 왔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요? 정호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자 씨가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됐어요. 그냥 잠깐 안부만 확인하고 갈게요. 정호도 어색해하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역시 저희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안 되나요? 정호는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 반대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께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미자 씨 덕분에 살맛이 났었거든요. 다시 함께 해주세요. 정호는 간청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둬요. 정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자 씨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거든요. 결국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정말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술을 마셨어요. 평소에 혼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해서 한 잔씩 마시다 보니 취해버렸어요. 취한 상태에서 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미자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 저 정말 당신이 그리워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정호는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술 드셨어요? 미자 씨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마셨어요.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서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온다고요. 정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몸 상하시잖아요. 미자 씨는 걱정하며 말했어요. 그럼 돌아와요. 그러면 술 안 마실게요. 정호는 어린아이처럼 말했어요. 미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공원으로 나와주세요. 정호는 다음날 아침 숙취로 고생했지만 미자 씨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혹시 미자 씨가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약속 장소인 공원에 나가니 미자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젯밤 전화 받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니. 미자 씨는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미자 씨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혼자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정호는 해명했어요. 선생님, 저희 정말 안녕히 헤어져요.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힘들기만 해요. 미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호는 미자 씨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붙잡는 건 미자 씨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알겠어요. 미자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제 포기할게요. 하지만 제가 미자 씨를 사랑했다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호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자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공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름다웠던 두 달간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자 씨와 헤어진 후 석 달이 지났어요. 정호는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미자 씨와 함께했던 추억 때문에 집안 곳곳이 그녀를 생각나게 했거든요. 정호는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혼자 식사하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정호는 오랜 동료
선생님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은퇴한 교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라 서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호야,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동료, 이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냥 혼자 지내다 보니 좀 심심할 뿐이죠. 정호는 대충 둘러댔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박 선생이 끼어들었어요. 정호야, 혼자 지내기 힘들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는 건 어때?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요? 정호는 부정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자 씨가 떠올랐어요. 아니야, 요즘엔 시니어 재혼도 많고 황혼연애도 흔해. 내 친구 중에도 60 넘어서 재혼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 박 선생은 계속 설득했어요. 정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자신과 미자 씨의 관계가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혼자 고민해봤어요. 미자 씨를 포기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웠거든요. 혹시 미자 씨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며칠 후 정호는 우연히 김 선생을 만났어요. 김 선생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호야, 그동안 안부도 못 물어봐서 미안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김 선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김 선생은 건강 다 회복되셨나 봐요? 정호도 안부를 물어봤어요. 응, 이제 괜찮아. 그런데 미자가 요즘 좀 이상해. 예전보다 말도 없고 외출도 안 하려고 하고. 혹시 내가 돌봐줄 때 무슨 일 있었나? 김 선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미자 씨와 제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뭐라고? 김 선생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돌봐드리는 마음이었는데 함께 지내면서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결국 헤어졌죠. 정호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김 선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미자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구나. 혹시 화나셨나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화날 게 뭐가 있나? 너희 둘 다 혼자고 서로 좋아한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김 선생은 의외로 이해해 주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호는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럼. 미자도 혼자 지낸 지 15년이 넘었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왜 헤어진 거야? 김 선생이 궁금해했어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에요. 제 아들도 반대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정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봐. 김 선생은 정호를 격려해 줬어요. 그날 이후 정호는 계속 미자 씨 생각을 했어요. 김 선생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정호는 큰 결심을 하고 미자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전화나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편지로 진심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에는 그동안의 마음과 미자 씨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부담스러우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거든요. 편지를 붙인 후 정호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서 김 선생에게 확인해 봤어요. 편지는 잘 받았다고 하더라. 하지만 아직 답을 못 하겠다고 하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던데. 김 선생이 전해줬어요. 정호는 실망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요. 미자 씨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미자 씨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편지를 받고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거든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미자 씨는 친구 영숙 씨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영숙 씨는 미자 씨의 고민을 들어보고 조언해 줬습니다. 미자야, 너 정말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영숙 씨가 물어봤어요. 응, 정말 좋아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 미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둘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영숙 씨는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하지만 상대방 아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 미자 씨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처음엔 반대해도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영숙 씨는 낙관적으로 말했어요. 미자 씨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될까?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미자 씨는 정호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편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자 씨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는 미자 씨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언제든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함께 갔던 공원으로 나와주세요. 내일 오후 3시쯤 어떠세요? 미자 씨가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꼭 나갈게요. 정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정호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정성스럽게 옷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공원에 일찍 도착해서 미자 씨를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에 미자 씨가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편지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선생님이 그리웠거든요.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정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자 씨는 솔직하게 우려를 표현했어요. 함께 노력하면 못할 게 없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미자 씨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미자 씨는 정호의 간절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이번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요. 미자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요? 정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미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번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갔습니다.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정호는 아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 씨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준영아, 아버지야.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영이는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번에 만났던 미자 씨와 다시 만나고 있어.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 분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내 어머니는 영원히 내 마음 속에 있지만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워. 정호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준영이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이 아버지를 잘 대해드리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준영이는 마침내 이해해 주었어요. 정호는 아들의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자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미자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당당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6개월 후 정호와 미자 씨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김 선생이 주례를 서줬고 가까운 친구들과 준영이도 참석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결혼식에서 정호는 소감을 말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미자 씨를 만나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미자 씨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겠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정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점점 부부의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1년 후 준영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새어머니를 정식으로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자 씨의 따뜻한 성격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준영이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미자 씨도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정호와 미자 씨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날을 추억하며 이야기해요. 만약 그때 김 선생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만약 미자 씨가 다치지 않았다면 이런 인연은 없었을 거라고요. 운명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니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에 말이에요. 이렇게 정호와 미자 씨의 황혼 로맨스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